우리 이 전주대학교 박물관에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본 전시는 당신의 평안한 일상과 건강을 기원하자라는 특별전입니다. 어느 날 우리 삶 속에 불쑥 찾아와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는 이번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모든 삶이 변한 요즘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염병들을 이겨왔는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왔는지 우리가 근본 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강의도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염병에 대처하는 의연한 방법들, 이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저희가 봄이면 봄의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여름이면 여름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가을이면 수확하는 계절, 그래서 다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데 이 사계절이 온통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과거의 선비들은, 과거의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선비가 조선시대의 선비가 지금 다 글을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건 어떻게 보면 편지를 써서 상대방에게 내 안부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벌써 2년째로 접어드는 코로나19,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선비가 지금 자기의 일상생활들을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 자기 소식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과거의 전염병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 전시는 과거의 전염병이 언제 때부터 이렇게 많이 기록이 돼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은 삼국사기 온조왕 4년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고려사 왕조실록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선조들은 이 위기가 전염병들이 노출이 됐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냈는지, 저희 이 전주대학교 박물관에는 많은 편지가 약 1000여 점 이상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도 살펴봤고 과거 기록을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이쪽 지역, 전라도 지역만 저희가 한정해서 몇 개 지역만 조선시대를 한정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전주에 벌써 115명, 이게 바로 이제 조선 왕조실록에 나타난 역병입니다. 이게 1391년, 1917년까지 지역별 건수를 가지고 쫙 누적을 또 해봤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524년에서 1822년까지 사망자 수를 우리 전주, 익산, 김제, 부안, 고부 이 주변, 전주 주변만 가지고 저희가 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역병을 통해서 전주가 그래도 115명, 익산이 38명, 김제 24명, 부안 16명, 보시면 고부는 72명인데 남원은 132명입니다. 과거에 사람이 어느 곳이 많이 거주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알 수 있는데요. 전주가 115명이면 전라 가명이 있던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나눠진 것은 약 120년이 지났지만 전라도라는 지명 자체가 10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발달한 전라도, 전주 나주죠. 그런데 남원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었죠. 남원도 많은 인구가 거주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역병들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그렇죠. 우리가 역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곳곳에 우리가 동짓날 같은 경우는 팥죽을 뿌리는 붉은색의 피를 뿌리듯이 건물에 곳곳에 뭘 몰아내느냐? 잡귀 내지는 본인들의 무사 안위를 기원하고자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조상들 마음속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 그래서 장수. 우리가 하물며 베고 자는 벽에 이런 침구류 속에서도 벽에 속에서도 우리가 옆에 보면은 벽에 뭐라고 하는데 그 옆에가 바로 대개 장수 내지는 숫자, 복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징적으로 그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많은 재앙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 신참벽 온방이라는 책 속에서 보면 계절별로 생기는 병이 있었습니다. 봄, 겨울에 추웠다가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생기는 병이 열이 나고 오한이 생기는 그걸 온역이라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조역, 몸에서 이게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으로 바뀌어가니까 몸이 떨리고 약간의 지금 몸살기 같은 이런 것을 조역이라고 했고, 가을에는 서서히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역. 그러면서 찬바람이 나면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피부가 수축하게 되니까 일단은 혈관계통이나 이런 계통도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목과 피부 이런 게 뻣뻣해집니다.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건조하게 되는 거죠. 건조하면서 대신 또 비가 계속해서 가을에 내렸던 그 비가 오면은 갑자기 습역, 구토하고 그러면 그게 기침이 나는 것이죠. 바로 환절기라고 저희가 신참벽 온방이라는 책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을 우리가 대충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의역서, 우리가 의서를 통해서 이것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온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열성 감염병이라고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서 속에서는 온역이라는 병이 나와 있고 두창, 지금 천연두, 마진, 홍역이라는 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세기에 때는 벽온방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고 창진집이라는 또 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와서는 간이역 온방이라는 책과 본문이역 해방, 그 다음에 창진형 차료 이런 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국가에서는 이런 책들을 기록하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지만은 이런 것을 다스리는 의료기구, 국가에서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런 병들을 고쳤을까? 그래서 조선시대 때와 대한제국기론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병들을 치료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국민의 건강이 곧 국가의 건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기구들이 정식으로 이제 막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은 국가에서 의서 이런 걸 통해서 의료기구로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전염병이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나타났는가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13세기에서 14세기에는 한센병이라고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흑사병,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것이었죠. 우리도 잘 아는 17세기, 19세기에는 천연두, 결핵, 콜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인성인 거고 공기 호흡에 의한 결핵 이런 부분들. 그래서 세계적으로 현재 알려진 큰 전염병들, 20세기에 들어서서 소아마비와 홍역.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아시아 독감과 홍콩 독감, 가장 최근에 미국
독감으로 사실 우리 지금 코로나19만큼 많은 사망자를 냈던 것이 또 미국 독감이죠. 이런 병들은 결국은 백신이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의 차이죠. 저희가 2010년대에 살아오면서 사스 한때 사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스에 잘 안 걸린다. 중국에서 김치도 엄청 많이 사갔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새로운 사스나 또 메르스, 에볼라 여러 가지 나왔지만 코로나만큼 강력한 바이러스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서 2019년도 벌써 횟수로 우리가 정확히 2년 전국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2020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2년여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 위생 관리일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먼저 씻어라. 얼굴 씻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 방역에 개인 위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료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버슨 선교사가 한 얘기입니다.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발병됩니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도 끓여서 먹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갓 끓인 숭늉, 우리나라 숭늉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밥 다 먹고 나면 그 따뜻하게 물을 끓여서. 바로 콜레라가 어떤 병인지 손과 발을 잘 씻고 수인성, 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파된다, 전염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교사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의료 활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올리버 에버슨 선교사가 한 얘기도 결국은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의료 보건 체계 저희가 이제 5단계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조선시대까지가 아니고 조선시대 이후에 근대 보건 의료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먼저 어떻게 보면 서양 의료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1단계가 1876년에서부터 1885년, 이때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말로서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 서양 보건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색하게 됩니다. 과거엔 동양의학, 우리가 이제 해민서나 활인서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서양식 병원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를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당시에도 서양의 종교 이런 것보다는 의료 기술과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서양식 근대 교육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2단계로서 일부 수용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전염병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의료 관계되는 부분이 서부로부터 개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단계가 되면은 1894년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서양 보건 의료 제도가 채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생국, 경무국 이것들이 국가 사업으로서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전염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으로 4단계는 1896년, 이때부터는 1905년까지인데 이 전주에도 예수병원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에 어떻게 보면 절묘한 예수병원이 1900년대에 세워져서 예수병원을 통해서도 보시면은 가장 많은 처방전이 내려졌던 것이 목욕 처방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위생관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하시면은 아마도 근본 코로나19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905년에서 1910년까지 보건의료가 거의 완전히 다 퍼지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학교들이 결국은 이제 일제 식민지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총독부에서 관할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근대 보건 의료의 어떻게 보면 시작 이런 부분들을 5단계로 나눠봤고요. 그래서 감염병 분류 체계에서도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19 감염증은 감염자 호흡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약 1일에서 14일 잠복기를 거쳐서 코로나19 초창기 때는 약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지금 가장 최근에 백신이 나타나서 그 백신을 통해서 우리는 1차 접종, 2차 접종을 통해서 많은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게 결국은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그래서 1급 감염종으로 우리가 이제 17종으로 나눠놨고 2급은 감염병 20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래도 이제 4급 같은 경우에는 뭐 4급, 3급, 2급, 1급 굉장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1급에 속하는 편인데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야만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개인 위생에 그냥 손만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고 비누를 통해서 개인 위생관념이 더 소독의 효과. 저희 학교에서는 그래서 근본 전시에서 쪼물쪼물 비누 만들기. 결국은 비누를 통해서 다른 감염이라 이런 부분은 세균들이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최소한 100% 사라지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사라졌던 그런 부분들 가장 70%에서 한 90%까지만 사라져도 큰 효과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비누가 없던 고대 신라에 보면은 조두, 녹두나 팥으로 만든 가루비누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서는 콩깍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5월 단오 행사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개의 경우 보편화된 것은 결국은 각 집마다 콩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콩이나 어떻게 보면은 조두 이런 것을 통해서 비누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러움을 버려버린다, 날려보낸다라는 뜻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루, 지금의 비누라는 표현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대적인 비누가 외국의 서양식 비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19세기 프랑스 신부 리델이 비누를 처음 들여오게 되고요. 프랑스 선교사리 비누를 사봉이라고 발음하면서 영남 쪽에 연세 있는 이런 분들은 비누를 사봉 많이 비슷한 과거에 영남 지역 이런 분들은 그렇게 불렀다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비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시면 우리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그대로는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주물럭 비누 만들기 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우리가 그 숍 누드를 이용해 가지고 천연 분말과 오일을 통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비누를 만든 천연 비누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좀 써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서 그래도 개인 위생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구하지 않으더라도 자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누를 한번 만들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직접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래서 아이들도 만들 수 있고 많은 학부형들 내지는 일반인들도 이런 비누를 통해서 개인 위생의 관념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천연 수제 비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도 굉장히 인체에 전혀 무해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근본 전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나갈 때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획하고 구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많은 학생들이나
저희는 대학교 박물관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일반인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전주대학교 박물관을 찾아주시면은 이런 부분에 항상 학예연구실은 열려 있고 학예실에 와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 부분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만드는 방법은 뭐 내용에서 뭐 여러 가지 세정력이 뛰어나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능도 있죠. 많은 효능들. 그래서 먼저 뭐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게는 요 효능은 먼저 그 아토피나 건성 피부의 피부 자극도 굉장히 순화된, 그래서 향균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가장 적은 걸로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서 강력한 보습, 피부가 자연 친화적인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에 진정 효과도 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저녁 때 뭐 약간 신경이 예민하거나 잠이 안 온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진정 효과가 있는 저희가 비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오셔가지고 이런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항상 저희 전주대학교 박물관에 열려 있으니 이 부분을 같이 와서 같이 즐겁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우리는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됐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어디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차고 어디 나가면 줄을 서서 일정한 간격 1m 내지는 2m,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것이죠.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들이 어느 날 코로나19가 일상생활로 바뀌어버린 거죠. 요즘 얼굴에 반절은 가리고 눈만 보고 사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자기 몸의 표현을 100%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밥 먹을 때만 마스크를 내려서 밥을 먹게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이번 위기를,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두기 잘 지키고요. 아프면 일단은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만나는 사람도 최소화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30초간 손을 씻는다는 거, 저희가 비누 만들어서 체험해서 만들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위생적인 차원, 손을 잘 씻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건 코로나19는 공기 중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그런 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일단 기침은 뭐 가려서 한다, 입으로 가린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지금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뭐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소 1일 자기 집에 있는 방도 한번 환기시키는 거. 대개 이제 뭐 사무실이나 교실 앞으로 또 좋은 찬바람이 날 건데 좀 춥더라도 환기를 자주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자기가 머물렀던 곳을 소독하는 거. 우리가 다른 건 없죠. 집마다 개인 세정제를 가지고 손 한 번만 소독해줘도 그게 알코올 성분과 해서 많은 세균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자기 손을 소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 잘 씻으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번 우리가 코로나19는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상당히 서로들 멉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만은 서로 변하지 않고 가까운 마음을 서로 유지해서 좋은 그런 인간관계는 곧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빨리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강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 수칙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가 지키고, 법이라는 것은 지킴으로써 상대방한테도 유용한 거고 나한테도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우리 국가 시민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은 이 슬기로운 방법을 통해서 역병에 대처해왔습니다. 이 역병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최소한 우리가 방금 말한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한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 같다. 정말 과거의 선조들도 병이 생기면 창고라면 한쪽에 그 집단으로 모아놓고 지금에 말하면 병원이라는 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같은 환자끼리는 같이 환자들 같이 모아놓는 그런 조선시대 영화나 TV 이런 걸 통해서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수인성 질환, 역병이 돌았다라고 했을 때는 한 동네에 모아놓고 막 안 좋은 장면도 있죠. 그분들끼리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또 가장 최근에 저희가 봤던 그런 부분에서는 한센병이라고 해서 문둥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한쪽에 가장 유명한 여수 밑에 소록도라는 그 섬에 집단 거주시켰던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 결국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치료하고 연구하고 그 시기는 좀 걸릴지 몰라도 분명히 이런 위기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이 마주한 상황도 되도록이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과거의 조상들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서 근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면서 평화로운 일상, 가장 평화로운 일상이 뭔가 했더니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변하지 않는 일상이 가장 평범한 일상이 평화로운 일상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서도 항상 이 수칙을 지키고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이 이어온 그런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지켜서 과거의 선조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수칙을 잘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전주대학교 박물관에 오시면은 이런 주물럭 비누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과거에 선조들이 어떻게 위기를 대처했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역사의 시작들 이런 부분들 통해서 우리 큐레이터 학예 연구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박물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평범한 일상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은가 이를 간절히 소망하는 뜻에서 근본 전시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반가웠고요. 어찌됐든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이겨내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